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위엄을 떨쳤던 왕을 떠올려보자면 아마 숙종 임금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력과 카리스마로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던 명군으로 기억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의 모든 치세가 빛나는 업적만으로 가득했을까요? 어쩌면 그 강력했던 왕권의 그림자 아래 감춰진 또 다른 유산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의 아들, 세자였던 경종의 불안정한 위상과 그로 인해 조선을 뒤흔들었던 피바람부는 조정의 혼란처럼 말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군주의 발자취가 역설적으로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 두 왕의 미묘한 신경전은 단순히 가족 내부의 불화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뒤흔드는 것엔 파도와 같았죠. 권력을 둘러싼 숨막히는 암투와 예기치 않은 비극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우리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볼까 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숙종과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고뇌해야 했던 아들 경종. 이 두 인물의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조선 왕조의 가장 어둡고도 드라마틱한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시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했던 승자의 결정이 의도치 않은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숙종 임금은 여러 차례의 환국을 통해 신하들의 세력을 조절하고 왕권을 확고히 다졌던 인물이죠. 그야말로 절대 군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숙종 임금이 남긴 가장 커다란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세자였던 경종의 불안정한 입지와 그로 인해 촉발된 조정의 끝없는 당쟁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먹구름처럼 그 불안정한 씨앗은 점차 조선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 은밀하게 오고 갔던 이야기들, 왕실 가족의 가장 내밀한 갈등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한 시대를 관통하는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정치적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과연 숙종은 왜 아들을 그렇게 불안정한 위치에 두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요? 숙종의 치세 후반부, 조선의 정국은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듯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후계 문제, 즉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의 불안정한 입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숙종은 제2기간 내내 여러 왕비와 후궁을 두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이러한 복잡한 왕실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세자의 위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로 책봉된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의 폐위와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이는 그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뿐만 아니라 궁궐 내에서 그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인 숙종은 아들 경종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그의 불안정한 지위를 끊임없이 흔드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세자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왕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 대신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다음 왕위 계승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이러한 숙종의 의문스러운 행동은 세자 경종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이러한 왕실 내부의 미묘한 기류는 자연스럽게 조정의 당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 정치 세력은 세자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했죠. 세자를 지지하는 쪽과 세자 교체를 주장하는 쪽, 혹은 세자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는 움직임까지 온갖 정치적 계산과 암투가 난무했습니다. 왕의 은밀한 의중을 파악하려 애쓰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대신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숙종과 경종, 부자 관계의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서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숨겨진 비극의 막을 걷어올리며 조선을 뒤흔들었던 그 격동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볼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숙종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군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의 후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그리도 미묘하고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자 경종은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숙종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던 희빈 장씨가 왕자를 낳고 그 아들이 모두의 축복 속에 세자로 책봉되기까지 했죠. 그러나 희빈 장씨가 사사되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세자 경종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숙종은 겉으로는 세자를 아끼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세자를 향한 완전한 신뢰와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자의 병약함을 조정에 공론화하고 때로는 세자의 자질에 대한 미묘한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대신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숙종의 미묘한 태도는 조정 전체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당파로 양분되어 있었죠. 노론은 세자의 병약함을 명분 삼아 연인군, 즉 훗날 영조가 되는 왕자를 세자의 자리로 올리려 했습니다. 더욱이 숙종의 계비인 인원왕후가 연인군을 양자로 삼으면서 연인군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노론에게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죠. 반면 소론은 세자의 정통성을 옹호하며 노론의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자 교체로는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었으니까요. 왕의 한마디 혹은 표정 하나에 천하가 움직이던 시절 숙종의 알 수 없는 속내는 대신들에게는 마치 끝없는 미궁과도 같았습니다. 왕의 진정한 의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로 병약한 세자를 교체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대신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그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을까요? 대신들은 밤낮으로 왕의 심중을 헤아리려 했었고 자신의 당파 이익을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며 정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상소문은 끊임없이 올라왔고 대신들은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서 세자 경종은 깊은 곤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언제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어린 세자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였을 겁니다. 그는 명목상 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매 순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과 함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숙종은 과연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후계 구도를 흔들어 대신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병약한 세자 대신 더 건강하고 유능한 왕자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 누구도 숙종의 진심을 명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매모호하고 불안정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조정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불씨가 마른 장작에 옮겨붙듯 노론과 소론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세자의 병세를 빌미로 세자 교체를 주장하는 노론과 세자를 굳건히 지지하며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소론의 대립은 날마다 격화되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세자 시강원 관료들의 상소문이 빗발쳤고 대신들은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쟁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을 고조시켰죠.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조선의 조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왕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왕의 의중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는 결국 피바람부는 대격변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욕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숙종의 진심을 헤아릴 길 없던 조정의 불안감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숙종의 기력이 점차 쇠하기 시작하자 왕실의 후계 문제에 대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죠. 왕의 병세는 궁궐 안팎에 무거운 침묵과 함께 불길한 소문을 드리웠고 다음 시대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아래 흐르는 물결처럼 잔잔하지만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병상에 누운 숙종과 병약한 세자 경종을 향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죠. 바로 이때 숙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숙종은 세자 경종에게 국정을 대신 다스리는 대리청정을 명했던 것이죠. 이 소식은 잠자던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조정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병약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숙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의중을 둘러싼 해석은 노론과 소론 사이의 오랜 갈등에 기름을 부으며 숨막히는 논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조정은 세자 경종의 대리청정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노론은 숙종의 결정을 세자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병약함을 빌미로 대리청정을 통해 세자의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죠. 나아가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새로운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며 세자 교체의 명분을 쌓으려 했습니다. 반면 소론은 숙종의 명령을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왕실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대리청정이 곧 세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하려는 왕의 의지라고 주장하며 노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숙종의 대리청정 명령은 단순한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의 의도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암투의 시작이었고 미래의 왕위를 둘러싼 각 당파의 욕망이 뒤엉킨 복잡한 방정식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숙종은 어떤 뜻을 품고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단순한 세자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왕자, 즉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은밀한 포석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숙종의 속내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숙종은 경종에게 몇 가지 유교, 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유언은 놀랍게도 매우 모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죠. 마치 일부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후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노론과 소론이 각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숙종의 유언을 해석하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마지막 메시지마저도 혼란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셈이죠. 숙종의 죽음과 함께 경종은 어렵게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앞에는 결코 평탄치 않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과 더불어 아버지 숙종이 남긴 모호한 유산 그리고 격화된 당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고립무원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경종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숙종의 죽음과 함께 왕위에 오른 경종의 앞에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왕관이었죠. 아버지 숙종이 남긴 모호한 유언은 후계 문제를 둘러싼 당파 싸움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노론과 소론은 경종의 정통성과 건강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론은 병약한 경종 대신 연인군, 즉 훗날 영조가 되는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려 압박했고 소론은 이에 맞서 경종을 옹호하며 팽팽히 맞섰죠. 이 과정에서 조정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역사에 신임사화로 기록된 이 사건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론 사대신이 숙청되는 등 권력의 칼날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갔고 왕조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경종은 이 경랑 속에서 고립된 채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권위는 당파 싸움 앞에 위태로웠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조정의 혼란은 민생을 돌볼 여력마저 빼앗아갔던 것이죠. 경종의 재위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즉위 후 불과 4년 만에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의혹을 남겼지만 병약했던 그의 몸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죠. 짧지만 비극적이었던 경종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왕실 내부의 불화와 후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전체의 재앙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비극의 종말이었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바로 연인군, 훗날 영조대왕이었습니다. 영조는 형인 경종의 비극적인 삶과 자신이 목격했던 신임사와의 참혹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당쟁은 영조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탕평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강력한 왕이었던 숙종의 의문스러운 행보는 결국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낳았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든 그 결과는 아들의 고통과 나라의 혼란으로 기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선사합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낸 비극은 한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조선 왕조를 뒤흔들었던 숙종과 경종 부자의 갈등은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불안정성,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날 수 있는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숙종과 경종의 비극적 서사를 통해 왕실의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또 다른 왕, 영조의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